재미있는 모델링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진 같은 조명을 모델링 해볼 건데 라인이 꼬여있는 매듭 같은 그런 형태죠. 익스테리어 같은 경우는 도로에 램프를 만든다거나 높이가 다른 그런 걸 만들 때도 스플라인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스플라인을 잘 사용하면 램프를 만들 때도 힌트가 되고 모델링 접근할 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냥 간단한 형태지만 어떻게 접근할까를 고민하게 되는 그런 형태잖아요. 매듭이니까. 저는 스플라인을 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 이쪽을 보게 되면 서클의 절반 정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클을 만들 건데 이렇게 중간 정도의 서클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해놓고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으로 컨버팅한 다음에 렌더 레이블을 켜게 되면 두께를 설정할 수 있죠. 대략 이 정도의 두께면 될 것 같네요. Alt X를 해놓고 보게 되면 라인도 보이고 그리고 엣지도 보이죠. 스플라인은 회전을 시킨 다음에 두 개의 점이 그리고 세그먼트가 하나 보이게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세그먼트를 잡고 가면 형태를 만들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Shift 드래그 그리고 여기는 스케일을 거의 붙이고 다시 한번 가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세그먼트를 지운 다음에 라인을 잡고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Shift 드래그로 이렇게 가겠네요. 이런 형태죠. 얘도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오게 되는데 현재는 이제 사진을 보고 형태를 만들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게 바깥쪽으로 빠져오는 곳이 여기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둥근 부분이 여기쯤 됩니다. 그래서 평면상에서 그 형태에 대한 점을 그리는 게 형태를 잡고 갈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가서 저 뒤에 중간쯤에 이렇게 볼록한 부분이 있겠죠. 볼록하고 다시 원형처럼 넘어옵니다. 그래서 볼록한 부분으로 간 다음에 이렇게 원형의 가장 높은 부분으로 가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면 되겠죠.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뒤쪽으로 간 다음에 앞으로 넘어오는 거는 다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꺾여 있잖아요. 쉬프트 드래그를 하면서 딱 꺾이면서 가게 되는데 여기는 스무스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가겠죠. 형태를 좀 잡아주면 스무스가 있으니까 잘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두께가 다 딱 맞아서 돌아가기 때문에 맞아서 돌아간다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이 부분에 뒤에서 넘어오는 이게 둥글게 되면서 이쪽으로 빠져나올 거예요. 이렇게 돌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스플라인이 가지고 있는 형태, 점이 여기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점을 뒤쪽으로 보내줍니다. 이렇게요. 얘도 뒤쪽으로 조금 가서 둥글게 만들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뒤쪽으로 좀 보내줍니다. 여기 있는 볼록한 부분, 이 부분이죠. 얘는 바깥쪽으로 조금 둥글게 만들어져야 여기로 이렇게 넘어온 게 들어갈 수 있겠죠. 이 부분도 스무스하게 해줍니다. 나머지도 다 스무스하게 해줍니다. 그래야지 부드럽게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처음은 스무스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형태를 잡을 때 위치를 좀 잡아서 약간 부드럽게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를 만들어 주는 거죠. 타이트하게 넘어가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거의 부딪히면서 거의 틈을 안 보이는 정도로 넘기는 거죠. 얘도 볼록한 부분은 이 선의 중앙 정도로 얘를 보내줍니다. 그럼 이제 여기 볼록한 부분이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 하나, 그 다음에 꺾이는 부분 하나 아래쪽으로 내려줍니다. 볼록한 부분 측면에서 보고 Y, Z축을 축으로 삼아야겠죠. 기즈모의 이 부분을 잡으면 됩니다. Shift 드래그 그리고 여기로 넣어주는 거죠. Shift 드래그 이런 식이죠. Alt X로 보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올 때 이렇게 기울어져서 넘어와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기울이기 위해서 X축 방향으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떨어진 것도 같이 보내줘야겠죠. 이렇게 이런 식이 됐겠네. 얘들도 스무스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돌아서
좀 더 붙어주고 매듭을 짓는 것처럼 넣어주면 돼요. 좀 더 부드럽게 넘어오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여기 틈이 보이잖아요. 틈이 보이지 않게 좀 더 타이트하게 붙여줍니다. 안쪽으로 넣어놨던 거는 쉬프트 드래그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빼주면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여기도 점이 있죠. 이렇게 직선으로 뺐기 때문에 이 점도 선택해서 스무스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본 형태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끝에 있는 부분 위치를 좀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점도 사진을 보고 살짝 오른쪽으로 방향을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넘어왔다가 이렇게 내려가게 하는 거죠. 마지막 것만 아래로 내려주면 얘도 스무스하게 해줍니다. 스무스. 그리고 위로 살짝 올려주면 이 아래쪽은 직선으로 갈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봤을 때도 얘도 직선으로 거의 맞춰주는 작업을 해주면 아래쪽까지 이렇게 스무스가 원래 주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일단 처음에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Alt X로 보면 여기서부터 직선으로 가는데 스무스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오죠. 얘도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기가 부드럽지 않죠. 처음에는 스무스하게 만들어주고 타이트하게만 만들어주고 얘도 좀 더 이렇게 만들어주고 아래 거랑 위를 잘 보면서 만들어줍니다. 이제 이상한 부분들하고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더 부드럽게 조절을 해줄 건데 그때 조절하는 명령이 이제 점의 속성을 스무스가 아닌 스무스는 기본 형태를 잡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이 앞에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이 있죠. 얘는 베지어인데 베지어가 돼야 일률적으로 돌아가는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지어가 있는 거를 조절하게 되면 조절할 때 보이는 방향, 이 뷰를 잘 보고 X, Z축을 눌러놓은 다음에 눌러놓게 되면 X, Z축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확대해서 기즈모의 조절점을 조절하게 되면 X, Z축으로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뒤쪽으로는 안 움직여요. Y축으로는. 축이 이렇게 딱 고정이 됐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아래 것도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는 X, Y축이죠. 3D 뷰에서 봤을 때는 X, Z축입니다. 프론트에서 보면 X, Y만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조절하기 편하죠. 얘도 베이지어로 바꾸고 부드럽게 가게끔만 조절해 줍니다. 얘도 베이지어로 바꾸고 뭐 이렇게 가는 형태가 만들어졌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지어로 만들어 놓으면 양쪽으로 동일한 조절점이 나와요. 스무스였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3D Max가 가지고 있는 스플라인의 그 점의 속성이 스무스였다가 베이지어로 바꾸면 양쪽으로 똑같은 조절점이 길이가 나와요. 그걸 잘 활용하면 다른 작업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얘도 베이지어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상관없어요. 여기까지는 괜찮고 얘만 기울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렇게 베이지어로 바꾼 다음에 스케일 같은 걸 살짝 해주면 여기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Alt X를 하게 되면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 방향에서 보는 Z축, Y축을 클릭해주고 이렇게 조절하는 거죠. 그럼 부드럽게 이렇게 갑니다. 방향을 보고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을 해주면 이 왼쪽에 보이는 것 같은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쁘게 넘어가는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시간을 가지고 손을 보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손을 본 다음에 기본 형태가 잘 만들어지면 단면의 형태를 조절해야죠. 두께는 처음에 조절했기 때문에 미세한 조절을 하고 사이드 같은 경우를 디테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가는 이 길이 방향 쪽으로 가는 것도 선의 방향이 다 다르니까 끊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스택 값을 좀 늘려주거나 부드럽게 보이죠 이제. 아니면 이 밑에 있는 어댑티브를 체크해서 둥근 부분은 더 쪼개지게 하고 아닌 부분은 직선으로 가게끔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보다는 전체적으로 균일한 부드러운 형태를 만드는 게 더 좋은 모델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택 값을 올려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택 값을 올린다는 거는 점의 위치가 거의 비슷한 간격일 경우에는 굉장히 효과적인데, 점의 위치가 떨어져 있거나 한쪽은 붙어 있거나 이러면 그것도 모델링 할 때 습관이기 때문에, 그럼 그쪽은 많이 쪼개지고 아닌 부분은 넓게 벌어지기 때문에 모델링 할 때 점의 간격을 가능하면 비슷한 간격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습관을 갖는 게 이 스플라인 작업에서는 필요해요. 나중에 뭐 익스테리어나 뭐 그런 거 할 때도 도로를 만들 때 점이 많으면 안 됩니다. 점이 이렇게 몇 개 없어도 그 형태를 만들기가 더 쉽기 때문에 많으면 조절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곡선을 조절하기 힘드니까 내가 필요한 곡선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걸 디테일하게 만드는 건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기본 형태를 만들었네요. 에디 스플라인은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면 위에 에디 폴리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다음 작업을 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사진에서처럼 라운드가 좀 있죠. 그 라운드를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더 디테일하게 할 거면 더 디테일하게. 스플라인에서 조절한 이 세그먼트, 여기 옆으로 가는 단면의 사이드가 3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50개 정도 되면 부드러운 원처럼 보입니다. 나머지 길이 방향 쪽으로 가는 거는 이 꺾어짐, 얘가 보인다면 이 인터폴레이션의 스택 값을 늘려서 꺾임이 보이지 않을 정도, 그러면 됩니다. 근데 카메라에서 볼 때 어디서 보느냐가 중요한데, 뭐 나중에도 사용할 거다 그러면 면을 어느 정도 사용해서 부드럽게 만들어 놓는 게 어떤 뷰에 걸려도 문제가 없는 스플라인으로 만든 모델링이 됩니다. Shift 엣지 클릭, 테두리가 선택되면 챔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챔프된 부분만 스무싱 그룹, 그리고 이게 부드럽게 처리가 됐겠죠. 아래쪽도 똑같은 형태죠. 위아래 형태가 만들어졌네요. 아래쪽은 여기 폴리곤 뜯어낸 다음에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디태치한 다음에 복사하면서 디태치하고, 디태치된 거를 스케일을 키워줍니다. 아래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플립한 다음에 키워줘야겠죠. 3D 스케일, 아래쪽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전구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전구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3D Max가 가지고 있는 전구 형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스크립트를 사용하면 지오스피어가 있어요. 개수를 올리면 삼각이 없고 다 사각으로 만들어지는 스피어입니다. 쿼드 스피어 스크립트, 3D Max용을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료예요. 그렇게 사용해도 됩니다. 3D Max가 가지고 있는 기본 스피어는 한쪽이 삼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그먼트를 최종값으로 만든 다음에 사용하면 됩니다. 이 위에 다른 작업을 하면 안 되고, 터보 스무스나 이런 걸 주게 되면 여기가 깨지니까 그것만 피하면 됩니다. 깨끗하게 보이죠? 뭐 그렇게 해도 돼요. 프론트에서 봤을 때 비슷한 크기로 만들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축을 아래에 놓고, 이 아래에 놨죠? 그 다음에 이 축을 기준으로 여기다 배치할 건데, 메인 툴바에 보면 이렇게 셀렉트 앤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단축키 지정해서 전 사용하고 있고, 이 물체를 드래그해서 여기를 이면에 딱 가면 면에 딱 맞게 선택된 물체의 축을 기준으로 배치가 됩니다. 이렇게 배치하면 배치는 됐으니까 이제 조절만 하면 되잖아요. 조절할 때는 로컬 축을 이용해서 조절하시면 돼요. 좀 묻어 놓는다,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조명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명 같은 경우는 재질 아이디 1번을 주면 되겠죠. 요거는 재질 아이디 2번을 주면 되겠네. 뒤에 있는 건 지우고, 1번과 2번을 가지고 있는 조명이 됐습니다. 그룹을 잡을게요. 저는 코로나 렌더로 세팅되어 있어요. 멀티 서브 오브젝트 2개만 있으니까
1번, 2번만 주면 되겠죠. 피지컬 재질, 코로나 피지컬 매트리얼을 가져온 다음에 하나 복사하고, 2번은 플라스틱 재질 준 다음에 색상만 붉은색 계열로 바꾸면 되겠네요. 붉은색에 갔을 때 채도를 조금 낮추고 약간 생각보다 어둡게 만들면 좀 더 현실감 있는 재질이 됩니다. 색상은 좀 더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채도가 좀 낮아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었네. 전구 재질 같은 경우에, 코로나 같은 경우는 thin shell이라는 게 있어요. 두께가 없는 얇은 상태의 면처럼 계산하는데, 비투가가 있기 때문에 트랜스루젠시를 0.1 정도 주면 비투가가 되면서 약간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반사도가 하고 있겠죠. 유리니까. 0.1, 0.05 정도의 러프니스. 약간 어두워지는데, 이 트랜스루젠시가 들어가게 되면 약간 어두워져요. 렌더링 했을 때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 조명 유리 같은 경우에 많이 어둡진 않아요. 근데 생각보다 어둡게 나올 경우가 있으니까, 만약 그럴 때 그냥 트릭처럼 이 셀프 일루미네이션을 살짝만 주는 겁니다. 그럼 살짝 밝아지는데, 그게 오히려 더 현실감 있는 전구 유리처럼 보여요. 어디 나온 건 아니고 제가 사용해 보니까 실무 작업에. 얘는 AAA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똑같이 AAA라는 이름을 준 다음에 적용합니다. 조명이니까 혹시 나중에 조명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 코로나 라이트에서 스피어 라이트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Alt A로 XYZ축의 센터에 맞춰줍니다. 이물체 이렇게 보면 라이트가 여기 있는데, 살짝 뒤로 빼서 라이트가 나오면 예쁜 표현을 하겠죠. 보통은 켈빈을 갖고 있죠. 조명의 색상 4200이나 조명마다 다 색상이 있으니까 그 조명의 값을 넣으면 되는데, 4200이나 3800이나 3600이나 이렇게 넣고 장면에 따라서 밝기값만 조절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얘도 이름 잘 정해서 헷갈리지 않게 이 물체의 조명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정한 다음에 그룹으로 어태치해서 조명 물체에 같은 그룹이 되게끔 해주면 한 번에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또 가능하면 축을 가장 물체 아래쪽에 놓는 게 좋고요. 그래야지 배치할 때 쉽게 배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형태의 조명을 모델링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을 가지고 재미있게 모델링 해보시면 스플라인 작업할 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스트레스 없이 재밌게 맥스 작업하시고 질문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채팅방이랑 카페랑 메일이랑 두려워하지 말고 보내주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